잘 보셨어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를 듣다가 수업을 하려니 참. 왜 되게 요즘 감미롭지 않으신가 봐요. 아, 네. 아, 네. 현재 군대는 어디 갔어요? 아, 군대는 청주에서 공군을 다녀왔습니다. 아, 공군. 네. 아, 거기에 특수임무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있으면 다 특수임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PX를 책임졌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셨네요. 모든 과자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30% 세금. 700원짜리 530원. 아주, 500원짜리 390원. 근데 군대에서 기억은 참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최악이죠. 잊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남학생들도 언제는 갈 것이다. 아, 그쵸. 다행입니다. 아주 금방이겠죠. 한 2년이 채 안 돼서 가게 될 테니까요. 솔직하네요. 왜? 수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2교시 때 22명이네요. 그죠? 이게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봤을 때 24명이었는데 24명, 2명 화장실 간 거 아닐까요? 엄마 심부름을 가셨구나. 화장실에 가셨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들어온 학생들 또 면면이 봤을 때 또 굉장히 또 훌륭한 학생들. 평상시에 수업 잘 듣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를. 원래는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보기로 했었죠. 아, 그렇죠. 네, 보려고 했었습니다. 환경문제 주식탕 보고 첫 번째 수행평가를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온라인 계약이 오프라인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못 볼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얼굴을 맞대야 돼서 다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수행평가 안 할 수도 없고 평가가 뭐 발표가 아직 안 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그 환경문제 주제탐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주 내용은 이제 언더더돔 그 방송 수업 때 했던 내용이고 아마 총 3가지의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네. 어차피 듣는 친구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가지 문제가 주어질 거고 한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서술형 문제 푸는 거다. 그럼 언더더돔은 지금 친구들이 이미 다 시청을 한 상태. 정상적이라면 봤어야 됐겠죠. 정상적이라면 봤어야 됐겠죠. 혹시나 이걸 안 보고서 뭐 이거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이거 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수행평가는 뭐 준비 안 해도 다 볼 수 있는 게 수행평가예요. 다만 점수가 나쁠 뿐이다. 그쵸.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그리고 나머지 힌트는 저희가 이번 시간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또 힌트가 있을 예정이니 지금 몇 명이었죠? 22명이에요. 22명.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22명. 비참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힌트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교시 수업 시간에 이제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다른 것들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2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불가능한 특성은 지난 차시에서 이제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구분을 하면서도 언급이 되게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스모그,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안이 될 수 있는 2가지 특성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원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이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소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라는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괄호를 넣어서 신을 넣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액화, 석탄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보다 대안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던 것을 재생에너지라고 2017년 즈음부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로 신에너지를 포함했던 것은 일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고요. 2017년 이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대안이 되는 에너지의 목적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있어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용어 사용도 이런 미묘한 이해관계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물론 신에너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 있으세요? 펜 설정을 끄고 이거 영상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인류가 지구를 살리며 공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안 보여요. 그 해답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 링크를 그냥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공생하는 방 인류가 지구를 살리며 공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나 산소 등이 화학 반응을 통해 얻은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석연료 중 하나인 석탄을 액화해서 이용하는 액화석탄, 수소와 산소가 어느 특정한 조건에서 만나 전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연료 전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이용되고 남은 저급한 연료들을 재활용해서 높은 효율의 열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과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내의 반응의 특성을 이용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에너지로 탈바꿈되게 되었죠.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 바이오 자원과 같은 그야말로 자연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에너지 공급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입사되는 빛과 열이 지구의 각 부분에 작용하면서 전환, 저장되는 에너지들을 이용하는 방식인 태양에너지. 지구 탄생 이래로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구 내부로부터 지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인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과 달의 막대한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 에너지가 바로 그것들이죠. 먼저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1AU,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뚫고 도달하게 된 빛과 열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구에 저장되게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은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사열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때로는 구름이 되고 때로는 태풍이 되며 전 지구에 에너지를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순환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지구적 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놓치지 않고 높은 지대에 있는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력 발전, 기상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 그리고 이에 앞서 태양에너지 그 자체를 직접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내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가장 표면인 지각을 지나게 되면 매우 고온의 암석들이 아주 천천히 대류를 하는 층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멘틀이 지각을 이루고 있는 판들을 지속해서 움직이게 하며 판과 판이 충돌하게 되어 그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지각 근처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마그마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각을 뚫고 나오는 현상을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을 하는 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지열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땅의 열을 이용한 발전이라는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 조수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공간에 발전소를 만들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났을 때의 수면의 차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법, 즉 높은 위치의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 바로 그것이죠.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기존의 화석연료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생산 일부분을 거들게 되면서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와 온실가스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끝났나요? 네. 저 느끼한 친구는 누군가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누군지? 아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지정 선생님께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를 막간을 준비하셨다고. 네. 그 언박싱. 언박싱 정석. 언박싱. 그래서 여기로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이거는 오늘에 소개했던 신재생 에너지의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종류상 봤을 때 대신에 에너지라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다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그런 교구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온도차 발전기입니다. 온도차 발전 생소하시죠? 그러네요. 발전기처럼 터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도차 발전기니까 온도차가 나면 발전을 하는 거죠. 꽂으면 발전기가 완성이 되나요? 완성이 되지만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뭔가가 부족하네요, 아직. 뭐가 부족할까요? 온도차 발전기니까 온도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온도차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봤을 때 한쪽에 이제 찬물을 보여요. 또 찬물을 금세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항상 식어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수업 분위기는 항상 식어 있기 때문에 찬물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그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뜨거운 물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준비했죠. 되게 분위기 있는 뜨거운 물이네요. 찬물과는 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급 준비하다 보면 네. 선생님이 커피 마시는 준비했습니다. 찬물이 이쪽에 있고요. 뜨거운 물을 한쪽에 보면 당연히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자, 기대하시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슬슬 부어지고 있습니다. 김이 나는데요. 김이 안 보이시죠? 네, 김은 자 발전기가 지금쯤이면 좀 왜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발전기 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제일 중인가요? 먼저 발전기가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에 서 맞히는 친구한테도 아이스크림 한 개. 자,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권성아 학생 역시. 저 친구 아까도 맞추지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처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인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하나 보네요. 권성아 친구가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전원을 안 켜서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기계는 전원을 안 켜면 안 그쵸. 돌아가요. 전원이 뒤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죠. 전원 스위치를 켜면 돌아갈까요? 해보세요.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로 잠깐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불량인가요? 처음 들어보니까. 지금 막 언박싱을 해서 이게 그냥 풍력 발전기였다. 그렇죠. 네. 잘 들어갑니다. 물이 좀 부족한 걸까요? 온도차가. 근데 온도차가 나긴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이제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안 돌아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돌아갔거든요. 정재훈 학생이 반대쪽으로 꽂아보라고 하네요. 이게 또 찬 거 뜨거운 거 방향이 있을까요? dim극을 쓰고 그러기가 되게 신선한 제안인데 한번 반대. 네. 이거 소공문가요? 이거 불량. 네. 학생들이 함께 웃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웃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되게 오늘 회심의 아이템. 그러게요. 오늘 이과적인 거 수업하자고 해서 이제 회심의 아이템으로. 계속 문과적인 내용을 수업으로 다루다 보니 이과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 지루해 한다. 과학적인 기계를.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간을 다 때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거 지금 준비하셔서 그런지 학생들이 2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2명 친구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 수업 내용 관계없이. 자, 그러면 네. 그래서 뜨겁긴 하고 지금 좀 분명히 온도차가 나는데. 중국 상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급진행해야 돼요. 네,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그럼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3020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서 3020 잠시만요. 여기서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 증가 속도가 더디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 용량도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발전 비중이 7.6% 정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8에서 9%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표는 2022년에 10.5%, 30년에 2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량 비중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3 친구들도 바로 이제 투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바로 내년이면 성인이 되어서 시민의 활동들을 더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급 목표의 주요한 에너지 원인 무엇인가 라고 이번 파트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풍력을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적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해서 2030년까지 15.1기가와트에서 48.7기가와트로 약 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워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한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여러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지만 그 에너지 중에서 이 두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온도차 발전은 실패했지만 여기서도 약간 이과적인 마인드를 적용해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N층과 P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각각은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접합시켜서 이렇게 층을 만드는데 여기 PN 접합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접합층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쬐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와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전공은 플러스를 띄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비췄을 때, 그냥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췄을 때 이 전자와 전공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전공은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된 전자와 전공으로 인해서 외부에 이제 도선을 연결했을 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이 청정하고 무제한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양을 발전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수명, 20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장점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됩니다. 반면 또 단점도 있겠죠. 태양광은 흐린 날에 잘 이렇게 비추지 않듯이 전력 생산량이 대부분 지역별 일산량에 의존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큰 넓은 판에서 태양광 에너지 패널에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큰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치 장소가 한정적이고 시스템 비용이 고가이다. 초기 투자 비용과 발전 단가가 높다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전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단점에서는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은 하나하나의 이런 셀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하나가 앞에서 본 그런 반도체들이 연결된 PN 접합부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 셀을 연결한 모듈, 그리고 모듈을 연결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은 몇 가지 단계만 거쳐서 바로 가정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나 모듈 단위에서 이렇게 인버터라고 하는 직류를 교류 전기로 바꿔서 바로 집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풍력 에너지인데요. 풍력 발전은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풍차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바람이 부는 것을 먼저 풍차가 돌아가는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고 이런 기계적 운동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풍차가 돌아가는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차도 바람의 힘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이게 풍차가 돌아가면 예를 들면 절구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장점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작고 전력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반면
반면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고 이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음과 오염들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염은 왜 그런가요? 오염은 제가 정확히 이것을 지금 찾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이라기보다는 네. 훼손 뭐 소음도 일종의 오염일 수 있을 소음, 것 같고요. 소음은 이해가 네. 되는데 오염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궁금하네요. 그럼 이거는 별표 해놓고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력 발전이 건설될 때 예를 들면 이런 지대를 다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여기만을 제외하고서 이런 면적들은 원래 상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지대에 대한 뭐 훼손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오염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다시 찾아보고 다음 시간 도입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접근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도 여기서 제시한 장단점 이외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풍력 단지, 에너지 단지를 건설할 때도 여기는 누군가의 농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활터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생활터전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 풍력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수용력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 선생님이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대체 가능한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대체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많은 비율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지금의 방식, 화석연료를 기반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죠. 반면 재생에너지는 당장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 발전을 대체 가능할 수 있고 그 대체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현실적인 문제, 고민해야 될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대체가 가능한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재생에너지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진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경우도 이와 아주 맞닿아 있는데요.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에너지 발전 방식,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어떤 과학기술들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아직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꿔놓을 텐데 이러한 연결고리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재생에너지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차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 같고 다음 주도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렇죠?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수업이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냐 못 보냐 20일이 수요일이죠. 네, 문제인데
그거는 뭐 아직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맞죠. 수행평가.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뭐 이게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선생님들도 불확실하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4가지를 봅니다. 4가지를 보고,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주제 탐구. 그리고 그 주제 탐구 문제는 3문제일 거다. 그 내용은 언더더빙과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5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3문제고, 2가지는 그걸 논리적으로 썼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근거를 잘 제시했냐, 이런 좀 글의 완성도, 정합성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기준이에요. 글을 쓰는 것들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돼보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거가 그 다음에 아마 준비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주제는 아직은 비공개라고 추후에 해두겠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집회고사도 하여튼 모든 기준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다. 온라인 수업 때, 교과서, 오프라인 때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좀 한 것만이라도 봤으면 좋겠고, 이게 몰아서 보면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뭐 온라인 그렇죠. 연수 같은 거 몰아서 보면 되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힘드니까 집중도 더 안 되고요. 가급적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 소통도 하면서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24명, 한 반 정도 됐네요, 결국. 3분의 1이죠. 66명입니다. 저희 64명에서 66명인데 3분의 1. 지금 우리 컴퓨터가 2대니까요. 정확히 3분의 1이네요. 정확히 3분의 1만 맞네요. 3분의 2도 어딘가에서 잘 있기를 바라고, 이태원 클럽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온도차 발전기 오늘 좀 실패했지만, 왜 현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네.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이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질문지에 남겨주셔도 좋고, 네, 많은 소통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이니까 또 이러다가 뭐 강진호 선생님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못 만나고 우리가 헤어지는, 우리는 랜선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랜선 랜선 사제지간. 지금 랜선 사제지간이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 불상사가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가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60명. 네, 공약. 60명. 아직도 유효한 거 하신 거죠? 그럼요. 60명, 뭐, 60개 치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네. 다음 주에 60명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